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길을 가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다룬 것은 지금 북한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은 경제가 폭망해서 인민들이 살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말씀 해드렸습니다. 상품은 다 고갈이 되고 장마당에 상품이 없어서 지방 사람들은 식량은 고사하고 생필품마저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방과 지방 간에 군과 군 간의 사이를 모두 차단시키고 사람들조차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북한은 이제 경제 폭망으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먹을 것이 없고 생필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형 잠수함을 비롯한 SLBM과 같은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작하는 데는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돈을 자재비에도 들어가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시를 비롯한 옛 소련의 위성 국가들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유입해다가 수입에다가 그 기술을 미사일 기술과 잠수함 기술, 군사 기술을 지금 습득해가지고 또 그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과 신형 잠수함 같은 이런 것들을 건조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외국인, 즉 외국 기술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보통 한 달에 약 한 4,000불에서 5,000불, 많게는 1만 불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정교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없습니다. 또 잠수함에서 SLBM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왜 이렇게 제 갈 길만 갈까요? 특히 이번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었던 임정석 씨가 오이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마자 그리고 이것은 이젠 필요 없다. 그리고 실효성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그냥 있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바로 그 다음날 통일부 대변인이 이것은 실효성이 이젠 끝났다. 해제와 같은 오이사 조치 해제와 같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북한한테 엄청난 좋은 겁니다. 이 오이사 조치 때문에 북한과의 남북 교류 협력 상태가 다 중단됐고 또 인도적인 지원 물자 그리고 광물이라든가 수산자원 이게 다 절대 금지당했던 것 이게 강력한 오이사 조치였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모든 게 단절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단을 내린 오히려 그 청와대에게 고마워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 김정은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입장과 그리고 북한에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것을 바로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자기 길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바로 당정인의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확대회의라는 것은 당정인의 군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군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 되지 않죠. 그러나 당정인의 군사위원회 몇 명 되지 않지만 수십 명 거기에 속한 군단, 총참모부 또 군사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군단 사령관 그리고 포병 사령관, 전략군 사령관 이런 많은 군인들과 또 내각 박봉주나 이 군사위원이죠. 박봉주나 이 김재령 같은 사람들 다 참여시킨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확대회의라는 것입니다. 장성택이 처용할 때 당정위원회 확대회의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던 것 같은 당전의 정치국 확대회의를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성택이를 총살할 때는 이런 것처럼 많은 군수부문과 관련된 사람들, 미사일과 관련된 사람들 다 참여시키는 그런 회의에서 바로 김정은은 우리는 핵을 절대로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마치도 핵 억제력이라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위적 조치, 즉 미국의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을 포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격동 상태에 미사일로 됐다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들을 격동 상태에서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격동 상태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잘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될 겁니다. 말하자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는 것을 바로 격동 태세라고 합니다. 북한 말입니다. 언제든지 스위치만 누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상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바로 5월 24일입니다. 우리가 5월 24일 날 북한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5.24 제재 조치를 단행했죠. 바로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단절했던 5.24 제재를 단행했던 그것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즉 우리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국방부에 김정은은 군사 확대 회의, 당주한의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통해서 심각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 경고는 뭐냐? 그런 너절사하게 5.24 조치나 해제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과 손잡고 남북교를 그래 또 서로 만나고 임정석 씨가 만났던 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북한이 공을 던졌는데 그것을 아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 5.24 조치나 아무 실효성도 아무 유효성도 없는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개성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전면적인 남북 관계, 교류 협력, 물자 협력과 같은 또 광물자원이나 수산물과 같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해제하라는 것이 바로 김정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제사회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즉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이 제재는 우리가 마음대로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미국에서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24 조치 해제는 이런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 문제와 보조를 같이 해 나갈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단절하고 중국과 북한과 손잡고 미국과 대항해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이 단절된 남북관계를 그래도 끈을 이어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것 우리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에게, 북한의 김정은에게 잘 보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강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정은에게 계속 노부콜을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5.24 조치도 해제했다. 그리고 관광도 보내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바로 거기에 핵 억제력, 핵무기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 남북정상회담 다시 하려면 미국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김정은은 미국과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저는 건넜다고 봅니다. 왜?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 트럼프나 미국 정부는 절대 유엔 제재를 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대강에 맞서 있는데 누구 하나가 양보를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너희 핵 천천히 해결하자. 뭐 쏘군 산송장과 같은 영변 핵단지 그거 하나 처리해버리면 좋아. 너희 핵은 천천히 그 다음 문제로 넘기자. 그리고 유엔 제재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강경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화당인데 공화당 의원들이 이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과 가깝고 김정은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아마 공화당 의원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미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행보는 당주한의 군사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이 지시봉을 들고 가리키는 것, 그것이 아마 핵실험장이거나 제2의 핵실험장, 은폐된 것이죠. 제2의 핵실험장이거나 아니면 신형 잠수함 진수장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은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그것도 아마 신형 잠수함 진수식에 반드시 얼굴을 내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진수식에 참석하기 전에 미국과 한국 정부와 우리 청와대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는 것입니다. 524 제재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말이죠. 이따 가지고 나를 끌어내려고 하지 마라. 너절싸한 아이들 장난 같은 걸 가지고 나를 또 끌어낸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경고, 펀치를 날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남북관계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이야기했고 김현철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배, 100배 북한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때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강력한 한미 동맹에 의해서만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 이번 김정은이 또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보여준 결과입니다.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동강 오리불고기 많이 여러분들 기다리셨는데 제가 이번에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고 전화를 해서 이제는 코로나19도 좀 잠잠해져서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다 힘든 거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